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찬반 갈등 속에 수년째 답보 상태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이 사업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실상 마지막 활동 보고인 국정과제 발표.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제주 제2공항을 포함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두 번째 국정 목표인 역동적인 경제 분야 가운데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과제에 명시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등과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사업으로 지역 교통 인프라를 혁신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세계적 명품 관광도시 육성과 함께 두 가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새 정부 출범 후 2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풀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 균형 발전. 저는 그게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중요해졌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결과는 오는 7월쯤 나올 예정인데 국토부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평가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밝혀온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 서지만 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극심한 찬반 갈등을 새 정부가 어떻게 풀지가 관심입니다. 제주도랑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3자 합의해서 여론조사를 시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결과 반대가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갈등을 폭발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요. 그렇게 되면 제2의 강정사태가 발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입지 선정 발표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판세를 전망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토대로 이번 선거의 초반 판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원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 판도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네. 6일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어제 하루 도내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3개가 나왔는데요. 제주 MBC를 포함한 언론 4사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47%로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23.2%보다 갑절 높았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서는 오영훈 후보가 허양진 후보를 16.2%포인트, JIBS 여론조사에서는 17.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제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9.9%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때보다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네, 9.9%포인트 얘기하셨습니다만 대선이 끝난 지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양당 후보의 그 격차가 더 벌어진 이유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MBC 등 언론 4사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79.5%가 오영훈 후보를 지지했고 2.7%만 허양진 후보를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56.2%만 허양진 후보를 지지하고 15.7%가 오영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6.2%로 5%포인트 차, 오차범위 안에 있었는데도 양당 후보들 간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겁니다.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영훈 후보 쪽으로 결집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결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허양진 후보가 남은 선거 기간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도지사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양당의 지지자들의 결집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자, 이번에는 제주도 교육감 선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제주 MBC 등 언론 4사 조사에서는 고창근 17%, 김광수 16.8%, 이성문 27.3%였고 KBS 조사에서는 고창근 15.1%, 김광수 15.8%, 이성문 25.2%로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인 고창근, 김광수 두 후보는 이성문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JIBS 조사는 3자 대결이 아닌 양자 가상 대결만 진행해서 단일화의 기준으로 합의한 조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MBC와 KBS 조사의 지지도를 합산한 결과 고창근 후보 32.1%, 김광수 후보 32.6%로 김광수 후보가 0.5%포인트 앞섰습니다. 합의대로라면 김광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격차가 워낙 적다 보니 고창근 후보가 쉽게 승복할 수 있을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0.5%포인트 차이로 갈렸군요. 지금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단일 후보였던 김광수 후보가 이성문 현 교육감에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단일화가 된다면 교육감 선거에는 뭐 얼마나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예,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하면 효과는 있지만 단일화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 여론조사에서 김광수, 이성문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성문 36.5%, 김광수 28%로 이성문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고창근 후보 지지층의 40%만 김광수 후보 쪽으로 이동했고 23.2%는 이성문 후보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번 제주 MBC 등 언론사사 여론조사에서는 이 제주 현안에 대한 도민 의견도 함께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은 뭐 앞선 예전에도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뭐 물어봤던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예,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은 지난해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 44.9%, 반대 48.8%로 오차범위 아니었고 지난해 9월 이후 실시된 세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도민들의 팽팽한 찬반 대립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첨예한 찬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과제가 됐습니다. 네. 자, 뭐 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들을 소개하고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원도심 인구 감소에 따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 서홍동 선거구를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원도심의 정방, 중앙, 천지동과 서홍동이 합쳐진 선거구.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됐던 원도심 인구 감소 문제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 주차 문제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후보와 국민의힘 강상수 후보가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도의원 사선에 도전하는 김용범 후보는 제주 4.3 도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주시로의 집중화 현상, 이러한 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도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김용범 후보는 제주시 서귀포시 균형 발전과 격차 해소, 도심 노후화와 공동화 현상 극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단계적이고 연차적으로 균형 발전의 완성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저의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처음 도의원에 도전하는 강상수 후보는
서홍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지내고 현재 제주도 예산낭비 감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이 많은 산적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도 변화를 원했고 저도 그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강상수 후보는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조기 개통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교통적이 심각하다 보니까 경제적, 시간적, 그다음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빨리 해결해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용범 후보는 주거지 주변 복합 용도형 건물을 유치하겠다고 밝혔고, 강상수 후보는 도시문화광장 조성과 청년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맞대결 구도에 새롭게 통합된 두 지역 주민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의 옛 퍼시픽랜드를 인수한 호반그룹이 최근 남아있는 돌고래 3마리를 경남 거제의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돌고래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관련 허가도 받지 않고 이미 옮겨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제주항 4.5톤짜리 화물차가 부두에 진입합니다. 조수석에서 한 남성이 내려 부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뒤 화물차는 삼천포행 여객선 앞에 멈춰섭니다. 남성이 화물칸을 열더니 안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잠시 후 이들은 옆에 서 있던 다른 승합차에 타고 CCTV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30여 분 뒤 한 남성이 화물칸에 탄 뒤 사다리를 싣고 문을 닫자 화물차는 천천히 여객선 안으로 이동합니다. 화물 운송업체 그 차주님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해서 차 예약을 해달라, 나갈 거다, 돌고래 싣고 나갈 거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받고 예약 진행을 절차를 한 거죠.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돌고래의 사육 장소를 이동하려면 환경부에 먼저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직 퍼시픽 리솜의 양도 신고를 수리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도 신고가 접수돼 있고요. 신고 확인서는 아직 발급 전이고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 중문의 퍼시픽 리솜과 경남 거제 시월드 측은 모두 언론과의 접촉을 끊은 상태. 퍼시픽 리솜의 한 관계자는 큰 돌고래 2마리가 거제도로 나간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2마리가 갔고 1마리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이제 거제도로 갔다라고만 들었어요. 해양수산부로부터 돌고래 이송과 반입 등에 관한 허가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도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 아닙니까? 단순히 반출 여부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좀 과도한 개입일 수도 있습니다. 돌고래 3마리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약속했던 호반 측이 돌고래를 몰래 거제로 옮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등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여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제주에서 391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2월 7일 이후 85일 만에 3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오후 5시까지 55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3,700여 명이 재택 치료 중입니다.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한규 전 비서관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의 희망을 모아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며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노영 갑선거구에서는 현역인 고현수, 문경훈 의원이 탈락하고 양경호 예비후보가, 애월읍 을선거구에는 강성균 의원 대신 강봉직 예비후보, 아라동 갑에는 고태순 의원이 탈락하고 홍인숙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1도 2동 선거구에서는 현역인 박호영 의원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